태양계에는 행성들을 제외한 다른 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대략 사람 크기이고 어떤 것들은 도시보다 큽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가장 작은 소행성들은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까지 다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들이 소행성대에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더 큰 소행성들의 인력에 끌리기 때문이죠. 자동차 크기의 소행성이라고 해도 그보다 훨씬 큰 소행성이 있고 보통은 몸집이 클수록 중력이 강합니다. 소행성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밀도와 질량을 가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런데 비록 작은 소행성이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큰 소행성이 있어요. 만약 이런 소행성들이 항로를 이탈하여 지구로 향한다면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탐지된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예외의 경우에 속합니다. 어떤 힘에 의해 폭발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이 우주를 날아다니게 된 경우죠. 도시 크기의 물체와 그에 걸맞은 질량을 가진 소행성을 움직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행성이 따르고 있는 궤도는 태양의 중력과 목성의 중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소행성대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거대 소행성과의 충돌 같은 거요.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할리우드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행성대는 광활하고 대부분 텅 빈 공간이거든요. 두 개의 소행성 사이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화성보다 더 멀리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조종사들이 우주 암석 덩어리를 피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놀라운 충돌이 일어나고 이 거대한 소행성들 중 하나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행성을 보호해줄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화성과 달이요. 비록 매년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유성체들이 지구 표면에 떨어지지만 그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아니면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충돌의 충격은 우리와 소행성대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천체에 의해 흡수됩니다. 화성과 달은 자체 중력을 가지고 있어 만약 소행성이 충분히 가까이 날아간다면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 대신 화성이나 달 표면에 떨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해서 화성과 달의 중력을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날아갈 거예요. 소행성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구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충분히 가깝다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참 멋질 것 같네요. 하지만 만에 하나 소행성이 우주의 알 수 없는 변덕으로 인해 지구로 향할 경우 우리 행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듣고 싶으실 거예요. 뭐 좋은 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은 직경이 9에서 14km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극심한 혼란이었어요. 만약 더 큰 물체가 지구에 떨어진다면 세상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소행성이 스스로 궤도를 이탈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행성 케레스가 소행성대에 있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돼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